지난 편 영상이었던 보잉 비행기 이름은 왜 모두 7로 시작할까에 이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세계 제트 여객기 시장은 크게 A와 B로 구분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B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다뤘으니 이번 시간에는 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irbus, 에어버스는 유럽 4개국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컨소시엄 형태의 회사인데요. 보잉, 맥도널드 더글러스 같은 미국 기업이 독주하던 민간 여객기 시장에 대항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4개국 협력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도 4개 나라에서 분담하여 진행하고 있고 조종실, 날개, 동체 등을 유럽 곳곳에서 별도로 생산한 후 조립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탄생한 것이 대형 수송기인 벨루가입니다. 에어버스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유럽 항공기술의 자존심 A300. 에어버스의 첫 작품이기도 한 A300은 어떤 이유로 100도 아니고 200도 아닌 300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잉 편에서 그랬던 것처럼 퀴즈로 풀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300대를 생산하겠다. 2번 300만 불 매출을 달성하겠다. 3번 지구를 300바퀴 돌겠다. 네, 모두 틀리셨습니다. 300은 좌석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에어버스는 설립 당시 두 가지 개발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대륙간 초음속 여객기인 콩코드를 개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륙 내 이동에 사용될 300명 정원의 제트 여객기였습니다. 첫 생산되는 제트 여객기에 300명의 승객을 태우겠다는 에어버스의 목표가 반영된 것이죠. 하지만 1972년 첫 비행에 성공한 A300의 프로토타입 기체인 A300B1은 계획과 달리 300에서 76석이 모자른 224석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동체 길이를 10m가량 늘리고 일부 신기술도 적용하는 등 약점을 보완했지만 아쉽게도 300석에서 50석이 부족한 250석의 좌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에어버스는 A300B2라는 모델로 1974년 첫 양산을 시작합니다. 프랑스에서 첫 상업 운행을 시작한 A300은 엔진 개량을 통해 최대 이륙 중량을 늘리며 A300B2-200, A300B2-300 등 세부 기종을 16개까지 늘려나갑니다. 지금까지 방콕 비행사 콕기장의 목소리였고요. 이후 부분은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근무 중인 서연 씨가 나레이션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서연 씨. 네, 안녕하세요. 서연입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에어버스 세부 기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잉 비행기들과 마찬가지로 에어버스 비행기들에도 모델명 뒤에 붙어있는 영문 문자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문자는 NEO, 네오인데요. New 엔진 옵션의 약자인 네오는 현재의 엔진보다 개선된 신형 엔진을 의미하는 문자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표시는 없었다. A350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사용한 적 없었던 새로운 문자가 등장하는데요. A350-900 ULR입니다. ULR은 울트라 롱 레인지의 약자로서 초장거리 비행을 의미하며 지금까지 에어버스에는 없었던 항속거리 관련 문자입니다. 아마도 A340에 굴욕을 안겨줬던 보잉 777을 견제하기 위해 고안된 A350만의 특별한 이름인 듯합니다. 18,000km까지 비행 가능한 A350은 민간 항공기 역사상 최초로 이탑스 370 인증까지 확보했는데요. 이 인증의 의미는 한 개의 엔진만으로도 6시간 10분 동안의 비상 비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대한민국 상공에서 엔진 한 개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비상 착륙할 공항이 싱가포르쯤에 있어도 추락할 위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A350-900ULR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노선인 싱가포르에서 뉴요크 노선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비행거리는 16,000km, 비행시간은 17시간 30분입니다. ULR 종장인 듯. A350 이후 개발된 A380은 어떤 이유로 360과 370을 건너뛰고 380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복층 구조인 A380의 이름을 다른 기종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전혀 새로운 이름을 붙이기로 한 에어버스는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던 중국인들에게 행운의 숫자로 불리던 8을 넣어 A380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국가의 국적기가 A380을 동시에 운용하게 된 경우는 제작사인 프랑스도 아랍권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에어프랑스에서는 2022년까지 모든 A380을 퇴역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A340에 이어 또 다시 사발계와의 악연이 재발된 것이죠. 지금까지 에어버스 비행기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아직 소개해드리지 않은 비행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A220인데요. 이 비행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서연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